자, 이번에는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파이썬 함수는 요 부분이죠. 쭉 내려와서 보시면 파이썬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디 부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내장 함수라고 해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그 사용자가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바디 부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코드 블럭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인덴테이션을 이용해서 코드 블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데 약간의 조금 좀 힘든 문법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내용이 없다, 수행해야 될 내용이 없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수행해야 될 내용이 없는 경우에 이제 패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저번에 한번 써봤었죠. 패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 안에, 바디 안에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유저 디파인 함수를 만들 때 함수명은, 함수의 이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언더스코어죠, 이제 밑줄로 구분된 단어들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적인 그 코드를 작성하는 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명은 밑줄로 구분된 단어와 함께 이제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파이썬의 함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때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저랑 같이 이제 코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이제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함수 이름을 적어주죠. 뭐 이렇게 sum 이렇게 적는데 이거 과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sum이라는 함수는, 이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놈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준 이제 내장 함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의 내장 함수를 대치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기존 내장 함수를 이제 대치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함수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mysum 이런 식으로 좀 독립적인, 좀 기존의 함수 이름과 겹치지 않는 함수 이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죠. 저 mysum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예약어 혹은 내부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주피터 노트북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니까 요거 이름을 보시면은 썸이라는 함수는 이미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ysum 이라는 함수 이름을 우리가 이용을 할 거고, 당연히 함수한테는 인자를 전달을 해줘야지 해당 함수가 그 인자를 받아서 어떤 그 특정한 로직 처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인자를 전달받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함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자를 전달해서 해당 인자를 가지고 처리하는 함수가 일반적일 겁니다. 인자를 전달받을 땐 당연히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 만들 때도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함수가 전달받은 인자가 3개가 있어요. 3개의 값을 전달받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이름은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여러분들 임의로 AA, BB, CC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우리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 함수의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이 끝날 때는 이렇게 콜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중괄호 대신에 인덴테이션을 이용해서 함수의 바디 부분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프린트해서 헬로 월드, 계속 헬로 월드만 하고 있는데, 자, 헬로 월드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함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하고 끝나는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return이라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함수가 처리된 결과값을 돌려주는 형태의 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당 함수가 이런 식의 처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돌려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return이라는 구문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return 구문이 없는 어떤 특정한 일만 수행하고 끝나는 함수도 당연히 존재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 처리 결과를 반환받는 그런 식으로 함수를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예제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살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해당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겠죠. 10, 20, 3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인자 3개를 넣어주면 당연히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고 B라는 변수에는 20이 들어가고 C라는 변수에는 30이 전달이 돼서 당연히 이 3개를 더한 값을 return해서 돌려주니까 10, 20, 30을 몽땅 더하면 60이라는 값이 나오죠. 즉 return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함수 결과값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요게 싹 지워지면서 결국은 60이라는 값이 이렇게 대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결과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result에서 수행을 시켜보면은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은 되게 간단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함수를 어떻게 정의한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것만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키워드 같은 거는 당연히 함수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언더스코어로 이어가지고 이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수명을 지어주는 게 관용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함수가 받아들일 인자들을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인자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함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 끝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콜론을 붙여서 이제 함수에 대한 바디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덴테이션을 사용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인덴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내부 코드, 내부 블록들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함수의 결과값을 만약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우리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코드 작성한 거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함수의 이제 몇몇 개의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다수의 인자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밑에다가 셀을 하나 만들어서 쓰도록 하죠. 만약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가변적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즉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요만큼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이 함수는 mySum이라는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A, B, C 이렇게 3마리 인자를 3개를 받아가지고 그 3개를 모두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 결과를 리턴 시켜주는 함수죠. 자, 그런데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인자값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40, 50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mySum은 인자를 3개 받는데 지금 5개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정의를 좀 바꿔줘야 돼요. 5개를 받는 걸로 바꿔줘야 되고, 내가 2개만 이렇게 전달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3개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2개만 전달을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내가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이렇게 가변적일 때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때 이런 함수의 전달 인자를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파이썬은 어떤 식의 처리가 가능하냐면 여기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변수명을 하나 줄 수가 있죠. 이 변수명은 우리가 임의로 지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그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별표한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한 다음에 아그스라고 주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달되는 요 인자들 여러 개의 인자들을 뭐로 만드냐면 튜플로 만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즉, 요 아그스가 뭐가 되냐면 이제 튜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튜플인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그스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잠시 코멘트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코멘트 시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my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10과 20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 변수로 받는 게 아니라 args라는 이름을 하나로 해서 아스테리스크를 이용해서 통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인자를 뭐로 바꾸냐? 튜플로 만들어서 튜플 형태로 전달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튜플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30, 40, 50 이렇게 5개를 전달해도 튜플 형태로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코드가 살짝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달받은 모든 인자에 대한 전달받은 모든 인자의 합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myResult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적값을 구해서 누적값을 리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myResult를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폼은 하나 살짝 돌면 되겠죠. tmp in args 이런 식으로 튜플을 뱅글뱅글 돌면서 myResult에 값을 누적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포문할 때 했었잖아요. 이 튜플 안에 있는 거, 우린 리스트 갖고는 했지만 튜플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myResult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누적시켜서 10, 20, 30, 40, 50, 150 나오나요? 150 정도가 myResult 안에 더해지게 되고 그걸 리턴해서 돌려주고 출력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15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아하,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가 가변적일 때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이용을 해서 튜플 형태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인자를 2개만 전달한다. 그럼 이제 30이라는 값이 당연히 리턴이 될 거고요.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다수의 인자 전달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 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한 거와 약간 다르지만 해당 코드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값을 2개를 전달 받을 겁니다. 얘는 이왕 만들어 둔 거니까 밑에다가 셀을 하나 열어가지고 새롭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파이썬의 함수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표현을 아마 책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썬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리턴이라는 거는 함수를 처리한 결과값 한 개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려주는 걸 우리가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값을 리턴한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파이썬 함수는 여러 개의 값을, 즉 결과값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리턴할 수 있다네요. 이게 가능할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코드 그대로 갖고 올게요. 약간 수정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가변 인자를 받아들여서 튜플 형태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 예제에 맞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좀 A, B 이런 식으로 좀 바꿀 거고요. 코드도 살짝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인자 2개를 받아서 2개의 합과 곱을 구하는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myResultSum 이퀄 한 다음에 A 더하기 B ResultSum이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2개의 입력받은 2개의 값을 이렇게 더하는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2개에 대한 합을 Result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sultMul 얘는 이제 2개의 인자를 곱한 결과값을 ResultMul이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턴할 때 이 2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턴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리턴 값이 2개가 리턴이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ySum 한 다음에 10, 20 하면은 10과 20이 A와 B에 각각 어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변수가 만들어지고 요 놈과 요 놈이 계산이 돼서 각각의 변수 두 개가 리턴이 돼서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예전에 튜플 할 때 튜플은 이 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튜플을 리턴하는 겁니다. 튜플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튜플을 우리가 괄호를 이렇게 생략해서 쓰다 보니까 마치 두 개의 변수를 리턴하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값을 마치 리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턴되는 값은 하나입니다. 튜플로 리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면 타입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 결과 값이 뭐로 떨어지냐면 이렇게 튜플로 떨어집니다. 보는 것처럼 해당 메서드를 해당 함수를 호출을 해서 결과를 받고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냐 이거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튜플이라고 나올 거고 실제로 지금 출력을 하면 프린트한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30, 200이라는 이 두 개의 합과 곱에 대한 튜플이 우리한테 리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튜플 형태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마치 여러 개의 값이 리턴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result 1, result 2. 우리 저번에 요거 튜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 값이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요거잖아요. 요게 result 1에는 30, result 2에는 200이 이렇게 들어가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esult 1, result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30과 200 이런 식으로 마치 각각의 값을 리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튜플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는 여러 개의 값이 마치 리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파라메타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이거는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아닌데 가끔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파이썬의 함수는 이제 디폴트 파라메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걸로 하죠. 그렇죠? 리절트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return result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데 맨 끝에 C equal 100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아이고, 플러스 해야죠. 자, 지금 보면은 mySum이라는 변수는 인자를 이렇게 3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인자는 100이라는 값이 어사인이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우리가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인자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인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마지막 인자가 세 번째 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100이라는 값을 디폴트 값으로 이용을 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ySum을 호출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myResul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호출할 때 1,2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는 1, B에는 2가 들어가고 C에는 값이 지금 어사인이 안 됐기 때문에 디폴트 값인 100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100을 더하니까 103이라는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myResult를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103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인자를 이렇게 3 준다. 그러면 A에 1, B에 2, C에 원래 디폴트 값이 있는데 C 값을 줬죠. 그러면 C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더해서 6이라는 값이 이번에는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맨 마지막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디폴트 값을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디폴트 파라메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인자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렇죠? 맨 마지막 인자야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가운데 인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우리가 코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는 가운데 혹은 첫 번째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고요. 무조건 맨 마지막 파라미터에만 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맨 마지막 파라메터에 디폴트 값을 주어서 디폴트 파라메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자를 어떤 식으로 넣어가지고 사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함수 호출이 약간씩 달라지게 되니까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인자에만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특성인데 이제 머터블과 이머터블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자,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인자가 만약에 리스트나 딕트면은 머터블 특징을 가집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함수로 전달되는 인자가 숫자, 문자열, 튜플 이런 것들이면은 이것들은 이제 이머터블 특징을 가진답니다. 일단은 머터블과 이머터블의 의미는 뭐냐면 머터블은 변경이 가능한, 이머터블은 불변해, 변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에다가 코드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머터블과 이머터블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머터블 앤 이머터블 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우리가 새롭게 하나 만들죠. 그냥 df에서 myfunc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mystr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my 넘버 숫자가 편하니까 우리 숫자로 하죠. 두 번째는 뭘 사용할 거냐면 my list 이렇게 할 겁니다. 이름에서 의미하다시피 첫 번째 인자로는 숫자가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리스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my number는 플러스 이퀄 100에서 들어온 값에 100을 누적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이 들어왔다. 그럼 my number는 10 더하기 100 해서 110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y list는 여긴 리스트가 이제 입력이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했죠. 자, 이 my list에 대해서 append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저번에 우리 리스트 할 때 append라는 그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얘기를 했었죠.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요소를 추가할 때 우리가 appen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100이라는 요 숫자 값을, 정수 값을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얼 넘버 1 한 다음에 리얼 리스트 1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수죠. 두 개가 변수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int 클래스의 객체인 뉴메릭 타입이고요. 요 밑에 있는 리얼 리스트 이것도 변수죠.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대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네요. 요소가 하나 있는 숫자 1이라는 요소를 첫 번째 칸에 갖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myfunc를 호출하고 첫 번째 인자로 숫자를 넣고 두 번째 인자로 리스트를 갖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에서 뭐 해볼 거냐, 요 변수들에 대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현재 1이라는 값이고 얘는 현재 리스트고 한 요소가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딸랑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얼 넘버가 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리얼 넘버가 전달이 되는데 이때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터블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아요. 요 원본에 대한 값이 변하지 않고 이 숫자 1이 복사가 돼서 myNumber라는 이 변수에 그냥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새롭게 myNumber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있는 거죠. 그래서 1과 요 100이라는 값이 이제 더해져 가지고 myNumber는 100이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리얼 넘버의 값은 당연히 변하지가 않겠죠. 원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을 우리가 이머터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와는 살짝 다르게 리스트 같은 걸 한번 보죠. 리얼 리스트를 인자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스트 자체를 이제 복사해서 요 리스트 자체를 복사해서 my 리스트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에 대한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all by address라고 표현을 하죠. 요 리스트 자체가 실제로 이 진짜 리스트, 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 리스트 자체가 넘어가게 돼서 리스트에 append back 해서 두 번째 리스트의 두 번째 요소로 이제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실제 리얼 리스트에 대한 요 리스트가 변경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터블 특성, 이렇게 가변한 특성, 변경이 될 수 있는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리얼 넘버는 당연히 변하지가 않을 거고요. 여기서 100을 누적을 했지만 변하지가 않을 거고요. 리얼 리스트라는 요 리스트는 원래는 하나짜리 리스트였는데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인자가 전달이 되고 append에서 머터블 특성을 가지니까 여기에 100이 append에서 추가가 돼서 리얼 리스트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가 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전달하느냐, 숫자냐, 리스트냐, 이런 어떤 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함수 내에서 그 값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를 우리가 머터블, 변하지 않는 거를 이머터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입력 인자가 리스트 혹은 딕셔너리, 이런 경우에는 머터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코드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해서 함수의 인자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리스트 요소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머터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반대로 이제 숫자나 문자열, 튜플 같은 것들은 이머터블 특징을 가진답니다. 방금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죠. 숫자를 인자로 넘겨서 함수가 인자를 받아서 그걸 지지고 볶고해도 결국은 이 숫자, 원본 숫자는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머터블 특징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숫자가 그렇고 문자열이 그렇고 튜플이 그렇습니다. 머터블은 리스트가 그렇고요, 딕셔너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을 함수에 전달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원본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실제 값이 복사가 되는 거냐 혹은 주소가 복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게 달라진다 라는 거를 파이썬에서는 이제 머터블, 리머터블 특성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달리 얘기를 하는 건데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정도로 요 정도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얘기는 살짝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제가 이게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렸고 좀 특이한 케이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도 한번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했어서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 함수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뭐 이 많은 내장 함수를 우리가 다 하나씩 해보고 수행을 시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외워보겠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요한 거는 몇몇 개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도 좀 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뭐 당연히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는 거고, 그때마다 나온 함수들을 이제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우리 내장 함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인 내장 함수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내장 함수들은
우리가 기억해 봄직한 내장 함수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새로운 내장 함수들이 나올 때 이런 함수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숙지하면서 파이썬의 내장 함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넓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내장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ABS가 있습니다. ABS는 절대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 ABS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뭐 -100 이런 식으로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100이라는 값이죠. -100이라는 값이죠. 근데 이게 ABS라는 함수를 통하면은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양수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BS라는 함수는 절대값을 알아내는 함수예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간단한 함수부터 복잡한 함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아주 간단한 함수 하나를 그냥 맛보기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자, 이 올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올이라는 함수는 좀 특이합니다. 이 안에 뭐가 나오냐면 집합 자료 구조가 나옵니다. 순환이 가능한 집합 자료 구조가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순환이 가능한 집합 자료형 리스트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 리스트잖아요. 순환이 가능한, 즉 반복이 가능한 집합 자료 구조, 여러 개가 한데 모여있는 자료 구조, 이 리스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에 있는 요 자료 구조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다 true이면은, 모두 true이면은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게 요 all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파이썬은 0은 false고 나머지 숫자는 싹 다 true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뭐예요? 지금 다 true죠. 그러니까 얘를 프린트에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true니까 all이라는 함수는 모두 다 true면은 얘가 true를 리턴하죠. 그래서 이게 true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true, 2도 true, 0은 false, 얘는 true 하니까 모두 다 true가 아니죠. 그러니까 all이라는 함수는 자동적으로 false라는 값을 리턴해 줄 거고, 우리가 프린트를 해보면 이게 false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ll은 순환이 가능한 집합 자료 구조가 인자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요소가 참이면, true이면 true를 리턴하는 내장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all과 상당히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any가 있습니다. 요 all 대신에 이제 any 이렇게 쓰면 되죠. any는 그럼 뭘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결과가 true입니다. 모두 다 false면은 결과가 false로 나오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true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라고 얘기했죠. 얘에 대한 결과값은 true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ll과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n이 마찬가지로 순환이 가능한 집합 구조가 인자로 들어오고요. 모든 요소 중 단 한 개라도 true면은 true를 리턴하는 내장 함수가 바로 n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게 false여야지 false를 리턴하는 게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int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수로 리턴해 주는 게 요 놈이죠. length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입력값에 요 안에 들어가는 인자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len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요것도 많이 봤어요. 안에 들어오는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게 리스트 함수였죠. 우리가 리스트 만들 때 이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str은 언제 썼죠? 요 안에 들어오는 내용을 문자열로 변경할 때 이거 썼었습니다. 그렇죠? tuple 안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tuple 형식으로 바꿀 때 요 tuple이라는 걸 썼었죠.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type. 우리가 지금 요 안에 들어오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실제 어떤 클래스 타입인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클래스를 알아내는 게 이 타입이라는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많이 해봤네요. 많은 내장 함수들을 우리가 지금 쭉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dir이에요. 이거 di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dir이라는 함수는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그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객체는 속성이라고 불리는 변수와 메서드라고 불리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객체가 어떤 속성과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로 출력해주는,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바로 dir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A는 뭐 리스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거고요. 프린트 그래서 dir 한 다음에 A 이렇게 줄 겁니다. 요 A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예요. 그렇죠? 리스트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속성과 메서드를 몽땅 다 출력해줘. 메서드를 출력하는 함수 하면 안 되죠. 메서드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주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그 내용을 리턴해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프린트 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A라고 되어 있는 요 리스트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 정확히 얘기하면 리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속성들에 대한 리스트를 내역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프린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ppend 여기 있네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가 요 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리스트 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append였는데 이렇게 append를 이렇게 dir 이용해서 여기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count도 있고, 그렇죠? 뭐 index도 있고, insert도 있고, pop도 있고, 기억나시나요? remove도 있고, 예전에 우리 리스트 할 때 이런 메서드 사용을 해 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sort도 있었고, reverse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리스트 쪽에 가면은 이런 내장 함수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메서드죠.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제어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해봤는데 이런 메서드들이 실제로 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dir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좀 특이하죠. 이름 앞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언더스코어 2개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매직 펑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놈들을 이제 매직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특정 역할들이 이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dir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 함수구나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요런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기억할 만 함직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좀 편해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라는 그런 내장 함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씩 하기에는 시간상 약간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씩 해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여기 가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블로그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한번 수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마지막인데 내장 함수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끝냈죠. 이거 하나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알아보고 좀 살짝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블로그에 가셔서 내용 보시고 확인을 한번 꼭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함수에 대한 내용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비무금이죠. 그렇죠? 람다라고 발음을 해요. 람다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람다 함수 또는 익명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함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보죠. 자, 람다는 한 줄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위에서 함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줄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렇군요. 단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 함수, 그래서 이걸 anonymous function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anonymous가 이제 익명의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익명 함수 혹은 람다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함수명이 없어요. 함수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함수 이름을 우리가 람다식은 함수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람다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변수에 할당해서 변수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특징을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뭐 1급 함수, 1급 뭐 객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람다식은 함수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요. 함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변수에 어사인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그냥 직접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보죠. 자, 람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라는 건데 이 앞에 맨 앞에 변수가 나옵니다. 변수에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오죠. 람다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람다식을 만들려면 람다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입력 파라메타가 하나, 둘, 셋, 넷, 컴마를 기준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괄호가 없다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괄호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력 변수에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 사용할 때는 입력 파라메타 사용할 때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 괄호 없습니다. 그렇죠? 람다식에는 괄호 없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여하튼 입력 변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력 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땡땡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체 표현식, 실제 함수가 하는 일이 맨 끝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mySum. 자, my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람다라는 키워드를 쓸 거고요. 입력 변수 a, b, c,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입력 인자를 3개 받아요 라는 식으로 할 거고요. 자, 대체 표현식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mySum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3개의 인자를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값을 몽땅 싹 다 더할 거예요 라는 식의 람다식을 우리가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람다식,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히 람다 함수라고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다 리턴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함수인데 이렇게 수행이 돼서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위쪽에서 이 함수 만들 때 우리 매번 그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었는데 람다식은 중요한 건데 결과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람다식은 표현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함수를 호출해서 특정 코드를 수행해서 결과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해당 함수를 이용해서 람다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람다식이 기술된 요 뒤쪽에 있는 요 내용으로 이만큼의 내용으로 실제 람다식의 대체 표현식으로 실제 코드가 실제 대체가 되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리절트는 mySum. 사용하는 건 똑같네요. 10, 20,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6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mySum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람다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mySum이라는 요만큼의 구문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체가 되냐면 이걸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죠. 인자 A, B, C에 각각 10, 20, 3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하는 식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랑 똑같으냐? 이 식은 리절트는 10, 20, 30 얘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실제로 수행이 될 때는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리턴 키워드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만드는 것처럼 리턴 키워드를 붙이면은 이게 대체 표현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그대로 코드가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코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지죠, 갑자기. 그렇죠? 아까까지는 리턴이 없으면은 이렇게 코드가 바뀌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수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리턴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대체식이기 때문에 이 코드로 직접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오고 실제 굉장히 이상한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코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식을 이용할 때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람다식을 대체 표현식으로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턴 구문을 이렇게 쓰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리턴 구문 없이 이렇게 대체 표현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바꿔서 쓸 건가, 이거를 명시를 해주면은 람다식이 우리가 원하는 표현식으로 대체가 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람다식은 이렇게 한 줄로 어떤 특수한 여러 가지 그 입력 인자들을 특수한 형태의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을 계속 쓸 필요 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함수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와 람다식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람다식을 사용을 하셔야지 람다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파이썬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하나는 여기다 그냥 밑에다 쓰죠. 자, 파이썬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가지 형태의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우리가 실제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저런 특성이 있어요,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었죠. 기억하시고요. 내장 함수는 굉장히 많이 파이썬이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그 각각의 내장 함수마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장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한다. 당연히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당연히 장점도 있겠죠. 그렇죠. 자, 내장 함수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람다식,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람다식과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어떻게 틀리다,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위주로 람다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정리를 쭉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이제 객체 지향입니다.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 지향이에요. 이제 모든 게 클래스고 모든 게 인스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얘기는 함수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서 다음 얘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